김병기 원내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금 보셨던 1억 수수 의혹이 결정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더기 의혹에도 버티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6개월 만에 오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입니다. 깜짝이야. 네, 의원님 평소 때부터 이렇게 의혹에 대해서 시시비 가리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소명하실 계획이신가? 근거가 있으신가요? 반박하실? 네?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퇴 결심한 건 어제 보도가 좀 결정적 계기였을지. 혹시 대통령실이랑 따로 이야기 나누실까요? 김경시 의원 1억 원 받은 걸 알고도 공식 단속 요청된 이유가 뭔가요? 마지막 기자의 질문도 핵심이죠. 김병시 의원 1억 받은 거 알고도, 에게 1억 받은 거 알고도 단수 공천 준 이유는 뭔가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1억 수수 의혹 관련해서 이 원내대표직을 물러나는 게 결정타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혁진 변호사님, 그런데 사퇴의 변을 보면 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 없고 시시비비를 가린 후에 더 책임을 감당할 것. 그러니까 이제 여러 본인의 무더기 의혹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집권 여당에 부담이 되니까 물러난다는 취지, 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사퇴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과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과하면서 거기에 책임지고 사퇴한다라는 건데 예. 전 어디가 생각나냐면 쿠팡의 사과와 굉장히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쿠팡이요?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 사퇴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장관이나 총리도 사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퇴할 수 있냐면은 본인이 잘못한 게 없어도 개인적으로 예. 무슨 정책이 실패가 됐거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큰 일이 발생돼가지고 뭐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거나 그럴 때 사퇴할 수 있는데 예. 지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겁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해도요. 쿠팡에서 호텔 가가지고 얻어먹었잖아요. 그리고 서귀포 칼호텔 가가지고 164만 8천 원짜리 그런 혜택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국정원 업무, 자식의 업무를 대리로 시켰잖아요. 거기에다가 보라매 병원에서 특혜받고 그다음에 차남인지 예비군 훈련 연기시키고 그다음에 920호 소통방이라는 거 있었다면서요. 거기에 본인도 아닌 본인의 와이프가 배우자가 뭐 그 보좌진뿐만 아니라 구의원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한테 보고해라 그랬다면서요.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동작구의 부의장 업무 추진비를 왜 김병기 의원의 사모님이 그걸 갖다 쓰고 다닙니까? 그분 보고 쓰라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동작구 구민들이 예. 이렇게 세금 갖다 내는 겁니까? 여기에다가 강선우 의원이 오늘 제가 페이스북 읽어보니까요. 굉장히 화가 났더라고요. 왜 화가 났냐면은 왜 이걸 갖다가 왜 녹취했냐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왜 녹취가 됐느냐. 강선우 의원 얘기. 강선우 의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해가지고 물러나면서 그러면서 무슨 다시 컴백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가. 일단은 제대로 된 그 민주당에서부터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경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법적인 수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든 말든 해야지. 그런데 지금 저런 이야기 하실 시점은 전혀 아니다. 그런 생각 듭니다. 본인이 보좌관과의 시시비비 가리겠다고 하는데 반박 근거 있나? 사퇴 결심한 이유는? 대통령실과 따로 이야기 나눴나? 묵묵부답이고 오늘 9시 30분에 전격적으로, 뭐 전격적이라는 표현도 좀 부적절하죠. 뒤늦게 사퇴를 한 셈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그 민주당 의원, 특히 원내 지도부의 표정을 보면 그 김진욱 대변인, 저는 어떤 그 분위기와 인상 비평 혹은 표정으로 어떤 부분을 뭐 가름하고 싶지는 않은데 전반적인 느낌이 이제 원내 대표가 어쨌든 보좌관과 관련된
뭐 개인 비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러나는 건데 생각보다 원내 지도부가 뭐 김병기 원내대표를 위로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쎄 원내 지도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이제 원내 지도부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6개월 이상 원내 지도부로서 함께 이 생활하면서 예. 당의 원내 전략을 이끌어왔던 팀들 아닙니까? 예.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비록 사퇴를 하시지만 그동안 함께 해오면서 해왔던 많은 공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뭐 아쉬움도 함께 느끼는 과정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갖고 있는 의혹들 중에 일부 또 해명이 이미 되었거나 예. 또 앞으로 해명할 수 있다라고 또 많은 말씀을 그동안 주셨던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 이런 부분도 함께 저 표정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원내대표 자리에 물러났고 그러면 이제 새롭게 뭐 내년 1월 초인가요? 1월 초중순쯤에 또 새로운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을 뽑겠죠. 한 6개월 정도의 임기가 있을 텐데. 그런데요. 지금 원내대표 자리는 물러났지만 김병기 의원은 지금 각종 고소고발로 본인 혹은 가족과 관련돼서 나온 의혹이 대충만 헤아려봐도 두 자릿수입니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원내대표 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의원직까지 물러나야 된다. 의원직 사퇴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옆에 누구 있어? 없습니다. 모의장 카드가 있잖아. 누가 야, 너는 저 왜 밥 안 사냐? 그러니까 나 카드 없어. 사모가 갖고 써. 이랬나 봐. 근데 그게 녹음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보니까 사모님이 직접 안 썼으면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한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지금 오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식사하고 있으니까 카드를 내줬다. 카드로 식사를 이거 써줬다. 그럼 걸리는 거야? 문제 심각하긴 하죠. 구의자 업체비를 엉뚱한 데 썼으면은 그게 업무 횡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가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뭐 지금 지금 CCTV 딱 이제 계산하고 이제 덤벼 들 텐데. 사모님하고 다 통화하고 말씀드렸는데 다 확인했고 자기네들은 그 CCTV 안 보여준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뭐 동석자본 이런 거 중요시하시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고마워. 그래 수고했다. 이제 본인까지 얘기를 해서 이제 안사람의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의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사적 유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정치적 책임은 본인 스스로 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내대표직을 물러나면서 그럼 수사 대상이고 수사 대상이 되면 또 의원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야당에선 불을 켜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의 앞면과 뒷면을 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일단 제일 여당에 지금 170석 가까운 여당을 이끌고 있는 원내대표입니다. 자, 그 원내대표가 뭘 했습니까? 그동안 검찰청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3대 특검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을 그렇게 정치검찰이라고 많은 비판을 했어요.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많이 붕괴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본인이 한 일을 보면 예. 결국은 지금 이게 다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검찰이 뭐 수사 기능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예전 같으면 보통 이런 종류의 일이 터지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이런 사건들을 수사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아마 작년에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특수부라고 이제 아예 뭐 수사 기능 자체가 없으니까 경찰에 넘어가는데요. 자, 지난번에 그 부의장 관련된 구의회 부의장 관련된 법카 사건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에 경찰이 수사하면서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어요. 예. 근데 이번에 버젓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녹취 내용들이 버젓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참 도대체 그럼 경찰이 무슨 수사를 했냐라는 국민들이 의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 솔직히 앞으로 이 사건 수사 글쎄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6개 고발장이 각 경찰서로 들어갔는데 예. 이거를 뭐 서울경찰청이 하나로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얼마나 또 걸릴까요? 저는 뭐 오랫동안 걸릴 걸로 봅니다. 결국 예. 또 여당의 아주 강한 실세 의원들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질질 끌다가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 이제 서서히 사라질 때 뭐 별 혐의 없음 뭐 이런 것들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여당에서 그동안 이렇게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기하려고 했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사실은 그 뭐 여당 사람들은 다 그렇게 표현하던데 대통령실과 정청래 대표가 다소 삐걱일 때 중간에서 많이 애쓴 게 김병기 원내대표고 어쨌든 친명 협상파와 강경파 정청래 대표 중간 과정을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마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면 만약에 또 정청래 대표와 비슷한 결의 원내대표가 누가 온다. 그러면 앞으로 명청대전이 더 심화될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만약 그런 전제라면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의원들이 이제 다시 1개월 내에 지금 그 당헌 당규를 보니까 1개월 이내에 다시 선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1월 11일쯤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누가 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뭐 그 누가 원내대표가 될지를 지켜보고 나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그 당은 좀 더 빠르게 가려고 하고 대통령실은 조금 더 천천히 가려고 하는 이런 기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이 서로의 역할 분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둘 다 빨리 가려고 하면 또 너무 속도 위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너무 천천히 가는 것보다는 적당히 앞으로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거니까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적절한 긴장 관계도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또 호흡도 맞추는 이런 관계가 사실은 건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뭐 하나가 되는 것 자체는 좋은데 너무 하나가 되면 또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원내대표가 선출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배영 원내대표 물러났지만 야당은 이제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된다. 각종 뭐 수십 개가 되는 정확히는 이제 두 자릿수 10몇 개가 되는 고발건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6.25 뭐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과 관련이 있었다면요. 이제